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컴퓨터 아주 기초부터 해가지고 실력을 쫙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우리가 웹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요즘에 바이브 코딩 하고 이러는데 보면 기초가 좀 약하세요. 그래서 전공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니까는 뭐 그냥 구름에 뜬 기분이라 그럴까?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뭐가 기초로 해서 이런 걸 모르시니까는 작업을 하시다가도 막혀가지고 어떤 걸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원리 같은 것도 잘 모르시고 하는데 제가 그 빈 틈을 빠른 시간 내에 메꿔줄 수 있게끔 한번 기초부터 쭉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일단은 컴퓨터라는 거는 처음에 그 이게 0과 1의 조합이잖아요. 그 0과 1의 조합인데 처음에 생겼을 때 어떻게 컴퓨터가 시작이 됐나 하면은 이 전기 신호부터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전기 신호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요걸 갖다가 이 전기선을 갖다가 이런 그 물이 담겨 있는 그릇에다가 탁 넣고 전기를 딱 보내잖아요. 그럼 여기서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게 물방울이 막 올라오면은 켜진 거고 물방울이 안 올라오면 꺼진 거고 이걸로 다 이제 여기가 좀 멀리 있다고 쳐볼게요. 전기선을 가지고선 여기는 이제 집이고 여기는 집이고 여기는 뭐 해서 사무실이다.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공장이다. 그랬을 경우에 이 신호를 여기서 한번 보내주면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보고 이제 신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가지고서 이제 두 가지 신호를 알 수가 있겠죠. 물이 부글부글 올라가면 뭐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고요. 안 올라오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선을 이제 하나 가지고 하지 말고 두 개를 이렇게 넣고 두 개를 올리니까 이제 이쪽에서 물방울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오른쪽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둘 다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가지 신호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신호. 자, 이렇게 네 가지 신호를 주다 보니까 그 뭐 하나 있을 땐 밥 먹으러 가라. 두 개가 보글거릴 때는 뭐 쉬어라. 세 개가 보글거릴 때는 뭐 일을 해라. 네 개가 아무것도 안 보글거릴 때는 그냥 집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줄 수 있겠죠. 네 가지. 이렇게 신호를 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여기다. 하나를 더. 이렇게 해서 하나를 더 이렇게 하면은 이제 8가지 경우가 생기죠. 8가지. 8가지. 8가지 경우가 생긴데 물방울 가지고 8가지로 여기서 나나 여기서 나나 여기서 나나 뭐 이거 좀 헷갈리니까는 요거를 갖다가 이 신호를 이 전기 신호를요. 이렇게 우리 시계 보시면 이렇게 시계 LED 시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불 들어오는 데가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죠. 그러니까 이제 총 8개를 가지고선 이걸 가지고 1서부터 1 이렇게 하면 1이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하면 3을 표시할 수 이거 7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3이 되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1서부터 9까지
0까지 1서부터 0까지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요 8가지니까 요 3개만 가지면 신호 3개만 가지면 요걸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0, 000, 001, 011, 111, 뭐 10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신호를 이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신호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3개만 가지고 4개를 가지면은 2의 4승이죠. 2의 4승. 선이 하나 더 있다 했을 때, 선이 하나 더 있다 했을 때는, 선이 엄청 두꺼워졌네요. 선이 하나 더 이렇게 있으면 2의 4승계를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표현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비트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4비트 컴퓨터. 이 선이 4개가 있을 때는 4비트 컴퓨터가 되면은 이 신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요런 걸 가지고 입력 신호를 이렇게 이제 CPU가 여기 있으면요. 입력 신호 4개를 받아 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출력 신호를 내보내는 거죠. 출력 신호를 내보내는 걸 가지고 여기 이제 뭘 하냐 하면 이 신호를 가지고서 전기밥솥 아시죠? 전기밥솥이나 세탁기나 뭐 간단한 그 기계들 있죠. 기계들하고 물리게 되면은 이게 컨트롤러가 됩니다. 컨트롤러가 됩니다. 컨트롤러가 돼가지고 이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가 지금 보세요. 이게 한 번 오고 끄실 때 있지만은 이게 이 신호들이 1초에 한 번씩 동기화를 시킨다. 아니면 뭐 그저 예를 들어서 10초에 한 번씩 동기화를 시킨다 그러면 10초에 한 번씩 동기화를 하면서 이게 코드 값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10초 동안은 0001, 그 다음에 10초 동안은 1101, 그 다음에 10초 때는 0011 이런 식으로 신호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조합으로다가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게 지금 8비트 컴퓨터의 경우는 이게 선이 8개가 된단 말이에요. 8개가 되면은 8비트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8비트 조합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여기에 뭐 0, 1, 1, 0, 1, 0, 1, 뭐 0, 1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를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런 조합을 A라고 하고 또 다른 조합을 B라고 할 수도 있고요. C라고 할 수도 있고 D라고 할 수도 있고 256가지의 글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신호를 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가 키보드에서 뭐 hello 이렇게 LLO 이렇게 치면은 요거 한 세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신호가 탁탁탁탁탁 동기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착착착착착착 키보드 하나 칠 적마다 이 신호가 쭉쭉쭉쭉 들어가면은 이 신호를 조합을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CPU로 들어가서 연산을 해서 어떤 명령 값을 만들어서 이 명령 값을 실행하면서 결과 값을 내보내게 하는 거죠. 이렇게 컴퓨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신호를 가지고선 요게 이제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 동기화 신호가 10초에 하나씩 했다 그러면 이제 1초에 하나씩 하고 1초에 하나씩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기 이렇게 컴퓨터에 보면 클럭이 있어요. 클럭이 막 진자가 막 움직이는 수정 진자인가 그게 막 움직여 가지고 초를 계산해내는데 그거를 이제 동기화 시켜 가지고 빠른 속도로다가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예, 공장처럼 이게 키보드가 쭉쭉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요 CPU하고 이 메모리가 있겠죠. 메모리 여기 차곡차곡 쌓이면서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요거 패킷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런 이게 아스켓 코드 단위로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컴퓨터를 처음에 작동하는 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 다음으로 지우개를 한번 지우개를 한번 다 지우고요. 저도 이 툴을 이게 처음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거 한번 제가 다음 과정에서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 신호를 보내다 보면은 통신을 이제 신호를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요. 컴퓨터가 여기 있고 두 대가 있으면은 얘 둘이서 이제 신호를 주고 받을 거 아니에요. 신호를 주고 받으면은 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 신호를 주고 받는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신호를 막 규칙 없이 뭐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있겠죠. 주소 나는 이 컴퓨터야. 여기도 주소가 있고요. 주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소를 찾지 않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전선이 딱 연결되면 되겠죠.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면은 뭐 주소 주는 게 하나뿐이 없으니까 주고받는 게. 그럼 이렇게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넣어서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처음에다가 신호를 넣습니다. STX 스타트 그 다음에 ETX 엔드 포인트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다 데이터를 쭉 넣어주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다음에 요건 데이터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해서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데 얘는 이제 그걸 이 컴퓨터 한 다른 컴퓨터에서 이걸 받겠죠. 쭉 받으면은 이 받은 다음에 뭐라 그럴까? 잘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잘 받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니까 잘 받은지 모르는데 여기 STX, ETX 하고 여기다 뭘 줄까? 여기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게 그 데이터가 그냥 정확하게 들어온지 안 들어오지 상관없이 무조건 막 던져줬어요. 던져줘가지고 요 밑에 페리티라고 이제 요거를 홀짝홀짝 해가지고 이게 짝이면은 뭐 짝이면 0 홀짝홀짝 해가지고 홀이면은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이 데이터가 검증을 정확한지 안 한지를 이제 맞춰서 던져줬거든요. 그럼 얘가 받아봐서 얘도 이걸 받은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 쭉쭉쭉 한 다음에 이게 0인지 1인지 페리티를 얘가 계산한 값이랑 맞춰서 요 값을 이건 정확한 데이터구나 하고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게 에러가 생기거든요. 에러가 생기니까 어,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걸 받은 다음에 답변을 갖다가 잘 받았다 못 받았다를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큰 아크 해가지고 이제 그걸 대답을 해줍니다. 대답을 해주면 그 다음 걸 보내고, 또 잘 받았다 그러면 또 이 전화를 받고 그 다음 걸 보내고, 잘 받았다면 보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이 통신인데, 이게 통신 이렇게 주고받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이건 옛날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옛날 방식의 통신 방식은 예를 들어서 RS232 방식, 422 방식, 485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하나 가지고선, 옛날에 전기선 있죠? 그거 가지고 통신을 했어요. 우리 전화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로 통신했는데, 이 통신에 이제 전기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리 제한이 있어요. 거리 제한이 있어서 어떤 건 100m 이내에만 쓸 수 있고, 어떤 건 50m 쓸 수 있고, 뭐 몇백 미터 쓸 수 있고, 이거 어떤 거는 뭐 데이터를 한꺼번에 받고, 어떤 거는 뭐 순차적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통신 프로토콜이 약간 틀립니다. 이 규약이 틀린 거예요. 규약이 틀리면 여기 그거를 컨버팅 해주는 요게 그 아답터 같은 게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수신을 주고받는 아답터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신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받으면서 얘한테 이제 컴퓨터에다 넘겨주는 거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졌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뭘 쓰나요? 주로 지금 쓰시는 우리는 인터넷상에서 쓰잖아요. 인터넷. 그러면 인터넷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인터넷이란 거는 여기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여기 컴퓨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사무실 내에 컴퓨터가 이렇게, 요게 우리 사무실이라고 칠게요. 그럼 컴퓨터가 3대 있어.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걸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했다가 칠게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주소가 있고, 192.168.0.1, 192.168.0.2, 192.168.0.3, 이런 식으로 내부에 이제 IP 주소가 있습니다. 컴퓨터마다 고유의 주소를 해놓고 지들끼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 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근데 아까 이거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써요. 여기서는 TCP/IP. TCP/IP는 뭐가 좋냐면은 컴퓨터 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끊기면 요로에서 요로도 가고, 요로에서 요로도 가고, 요로에서 요로도 가고 해서 이 망을 우회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막 통신망이 뭐 일로에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에서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한 군데가 통신이 신호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이게 이 TCP/IP가 이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거는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어진 건데, 전쟁 때 전쟁을 수행하려다 보면 이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끊기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토콜을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에러가 없어야 되잖아요. 에러 프리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TCP/IP는 에러 프리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패킷을 이렇게 주고 받으면은 이 패킷을 이렇게 던지면은 주고 받으면서 얘랑 이제 그 검사를 하잖아요. 이 패킷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숫자적으로 맞춰봐요. 그래서 틀리면 다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될 때까지 계속 보내는 거야.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뭐 너무 일정 시간이 지나서 5초 이상 지났다 그러면
이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정확한 거예요. TCP/IP는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100%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끊김없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토콜을 TCP/IP라고 합니다. 자, 이런 프로토콜 가지고 쓰는데 이걸 가지고 쓰는 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컴퓨터들은 뭐냐면 전부 다 윈도우즈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텍스트 기반이었어요. 글자. 우리 보면은 이제 그 프롬프트 이렇게 쓰잖아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컴퓨터는 전부 이런 유닉스고 뭐 PC고 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명령어를 프롬프트 상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있는지 dir 뭐 이런 식으로 쳤고요. 그 다음에 그 이쪽하고 이쪽하고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A라는 PC에서 B라는 PC로다가 이제 통신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T의 창이 잠기네요. 알아보기 위해서는 핑이란 명령어 씁니다. 핑을 한번 쳐볼게요. 핑.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그 돌을 던져본다 그럴까? 신호를 하나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답이 오나 안 오나 보는 겁니다. 핑 .nav 네이버에다가 한번 핑을 던져볼게요. 뭐가 틀렸나요? 다시 요청 시간이면 ping 따따따가 아니죠. 따따따 .navr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말고 야후에다 해볼까? 옛날에 했었는데 yahoo.com yahoo.com에 이렇게 신호가 가죠. 그래서 이제 보낸 거 4개, 받은 거 4개, 손실 하나도 없음. 그 걸린 시간은 최소 250ms에서 252ms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평균 252ms로 다 이제 주고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상대방 컴퓨터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야후가 지금 내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후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 우리 내 PC가 만약에 여기 있다 치면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여긴 다른 네트워크예요. 다른 네트워크 있으면 여기 나갈 때 여기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 여기도 라우터가 있고 각 네트워크마다 라우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이걸 우리끼리만 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랜이라고 그래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제 핑이라는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핑이라는 프로토콜로다 돌멩이를 하나 탁 던지면 그게 탁 252ms 만에 신호를 주고 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신호만 주는 걸 이제 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텔넷이라고 있어요. 텔넷. 지금 여기는 이제 텔넷 프로그램이 안 깔렸어요. 텔넷은 뭐냐면 이렇게 단말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창이 떠요. 참 명령을 할 수 있는 상대방 PC에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뜹니다. 이게 지금 내 창에서 이게 뜬 거잖아요. 근데 텔넷이 연결이 딱 되면은 상대방 컴퓨터에 이런 창이 뜹니다. 그 상대방 컴퓨터를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텔넷을 가지고 상대방 컴퓨터에서 파일이 뭐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텔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FTP라는 게 있어요.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는 뭐냐면 파일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내 PC하고 상대방 PC하고 파일을 주고받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지금 여기도 다 안 깔렸는데, 파일 주고받는 주로 전용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은 다 TCP IP예요. TCP IP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았다. 자, 이제 이거 시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길면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좀 하나씩 끊어서 갈게요. 요게 기초거든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요 기초가 되는 거 지금 요 하고 요거 몇 번 듣다 보면은 이제 컴퓨터는 이렇구나. 우리가 쓰는 건 웹 환경은 이렇고 또 어떤 식으로 쓰면 되는구나 하는 거 기초적인 거를 이제 차곡차곡 쌓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강을 또 해가지고 새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